아줌마 라면 2개에 만두 서비스 좀 주세요. 여기 장교들이라고요. 정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여기선 다 똑같아요. 서비스는 없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저런 데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장교들의 비웃음 소리가 작은 분식집을 채웠고 정숙의 마음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0해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 끝자락에 위치한 군부대 앞으로는 매일 아침이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구령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함께 부대 정문 앞 골목길이 생기를 띠기 시작하죠. 이 골목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은하분식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정숙은 올해 58,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20해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어묵 국물을 끓이는 것이었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쌀 무렵 부대에서 외박을 나온 젊은 군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사장님, 어묵 하나요. 따뜻하게 드세요. 감기 조심하고. 정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참 정성스러웠어요. 어묵 하나를 건네더라도 국물을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르고 뜨거우니 조심하라며 한마디씩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죠. 젊은 군인들은 그런 정숙을 보며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김밥을 써는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리고 라면을 삶는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정숙이 가끔 흥얼거리는 옛날 가요 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분식집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정숙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을 때 잘 먹어야 해요. 정숙은 김밥을 포장해 주면서도 늘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언제나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분식집 사장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정숙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전화가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끊어졌어요. 정숙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숙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어요. 이웃들은 정숙을 그저 혼자 분식집 하는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정숙은 김밥용 단무지를 써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가운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록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머리 모양,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군인 특유의 기강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이 가게를 찾는 젊은 병사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좀 더 당당하고 어딘지 거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은 남자가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라면 2개하고 김밥 하나요. 그리고 만두는 서비스로 좀 주세요.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비스를 달라는 손님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서비스가 따로 없어요. 대신 양은 넉넉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의 대답은 정중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가운데 앉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줌마,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손님이시죠?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맨 뒤에 앉은 남자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 장교들이에요. 장교. 여기 바로 앞 부대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여기선 다 똑같아요. 서비스는 정말 없어요. 정숙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게 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지만 작은 가게 아니라 정숙에게도 들릴 만큼이었습니다. 야, 저 아줌마 진짜 답답하네. 장교라고 했는데도 저런 식이야? 여기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정숙은 들은 척하지 않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만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어요. 세 사람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이 군인을 우대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 맞아. 예전엔 군인이라고 하면 다들 고마워했는데 특히 이런 동네 아줌마들은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라면을 적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만들 때도 계란말이를 부칠 때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해 보였을 뿐이에요. 음식이 나오자 세 사람은 더욱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고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는 소리도 평소보다 유난스러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정숙을 의식한 듯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부대 생활이 힘들긴 해도 보람은 있잖아. 맞아.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걸 몰라주면 참 서운하지. 정숙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침내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것도 일부러 느릿느릿했어요. 동전을 하나씩 세어가며 내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더니 꼼꼼히 확인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다음에는 서비스 좀 생각해 보세요. 장교들한테는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문을 나서며 또다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기분 나쁜 손님들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건데.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인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테이블을 닦고 바닥 청소까지 끝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나?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오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봤지만 오늘처럼 기분이 상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분식집 사장으로서 손님들을 대했을 뿐인데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각, 정숙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저녁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멀리서 부대 쪽에서 들려오는 저녁 점호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칩합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군화 소리가 일제히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의 귀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소리였습니다. 군용 지프의 엔진음이었거든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군용 지프 한 대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은하분식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였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숙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정숙의 마음속 먹구름이 단숨에 걷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어요.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오후에 급하게 복귀 명령이 떨어졌거든. 남편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숙은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후에 왔던 그 3명의 장교들이 또다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숙이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들어왔나 봅니다. 아줌마, 여기 계셨네요. 저희 또 왔어요. 3사람은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하지만 정숙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그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 저녁 먹었어? 정숙은 남편에게 말하며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더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뭐 좀 해줘. 오랜만에 당신이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이죠. 한편 3명의 장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게 사장과 저 군인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명백히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모르겠는데. 계급장 보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설마. 남편은 정숙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자연스럽게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정숙을 도우려고 했어요. 내가 설거지라도 할까? 괜찮아. 앉아 있어. 이런 평범한 부부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3명의 장교들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군복에 달린 계급장과 부대 마크를 자세히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특전사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오후에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분식집 사장의 남편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라면 나왔어요. 정숙이 뜨거운 라면을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 한 숟가락을 먹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끓여준 라면이 최고야. 그 순간 3명의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정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고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세면을 하는 모습은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어젯밤 은하분식에서 돌아온 3명의 장교들 주변으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위 김태호, 중위 박성민, 소위 이준혁. 이 3사람은 평소 부대 내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사관학교 출신의 능력도 출중해서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그들의 모습은 영 달랐습니다. 야, 태호야. 어젯밤에 정말 사령관님이었던 거 맞지? 박성민이 소곤소곤 물어봤습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계급장도 확실히 봤고, 그리고 저 분식집 아줌마가 여보라고 부르는 걸 직접 들었잖아. 이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3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어제 분식집에서도 가장 건방진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지? 사령관님이 어제 우리가 한 짓을 다 보셨을 텐데. 3사람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부대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말이죠. 다른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대라는 곳이 워낙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 작은 일도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령관님이 예고도 없이 복귀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부대 전체에 알려진 상태였어요. 야, 들었어? 사령관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오셨대. 응, 나도 들었어. 그런데 어디 계시는 거야? 글쎄, 아직 사령부에는 안 오신 것 같은데.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복귀에 대해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부대 앞 분식집에서 목격되셨다던데? 진짜? 은하분식 말하는 거야? 응, 거기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부대 안에는 묘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젯밤 분식집에 다녀온 3명의 장교들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3사람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뒤편 운동장 한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우리 어제 정말 큰일 낸 것 같아.
김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도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령관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실까?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사령관에게 찍히게 된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이 정말 우리가 한 일을 문제 삼으실까? 별로 큰 일도 아니었잖아. 그냥 서비스 달라고 한 것뿐이고. 하지만 김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한 건 단순히 서비스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령관님의 부인을 무시한 거야. 게다가 우리가 장교라는 걸 내세우면서 말이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니 정말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의 가족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어젯밤 분식집 상황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령관님이 분식집 사장님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진짜? 그럼 정말 부부 사이인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어젯밤에 장교 몇 명이 그 가게에 있었다던데. 이 대화를 들은 세 사람의 얼굴은 더욱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부대 전체가 알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저녁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전 장병은 즉시 각 부대별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전 장병은 즉시 집합하라.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이런 긴급 집합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실시되는 것이었거든요. 3명의 장교들도 어쩔 수 없이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합이 완료된 후 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장병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사령관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3명의 장교들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전체를 향했어요. 특히 일부 장교들에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부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소등 시간이 지나 모든 장병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비상령에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전 장병 완전군장 착용 후 운동장 집합,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명령에 병사들은 부랴부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건 바로 그 3명의 장교들이었어요. 김태호, 박성민, 이준혁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때문인 거 맞지?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집합한 장병들은 사령관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특별 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장병들을 쭉 훑어보더니 특별히 장교 그룹을 바라봤어요. 특히 일부 장교들은 별도 훈련에 참가한다. 김중희, 박중희, 이소희, 앞으로 나와라. 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야 했어요. 다른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특별 코스를 진행한다.
사령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이끌고 부대 뒤편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장병들은 일반적인 야간 훈련에 투입되었지만 3명의 장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훈련 목표는 간단하다. 군인의 기본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로 장애물 코스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코스였지만 밤중에 하는 훈련은 더욱 가혹했어요. 빨리, 더 빨리. 사령관의 구령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3사람은 이미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고 높은 벽을 넘고 진흙탕을 굴러야 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이준혁이 진흙탕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로프 타기였습니다. 높은 나무에 매달린 굵은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훈련이었어요.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이었지만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올라가라. 끝까지. 김태호의 손에서 힘이 빠져 로프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올라가야 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팔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번째 코스는 무거운 통나무 들고 달리기였어요. 3사람이 함께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훈련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사령관이 박자를 맞춰주었지만 3사람의 걸음은 점점 엇갈렸습니다.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통나무가 어깨에서 미끄러지기도 했어요. 다시, 몇 번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훈련이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훈련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중량물 운반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체중만큼 되는 모래주머니를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사령관이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잊고 있던 것을 되찾는 시간이다. 군인은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군인은 힘으로 약자를 누르지 않는다. 군인은 겸손해야 한다. 3사람은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군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계급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다. 훈련이 끝나고 3사람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장병들의 훈련도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모두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도 그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의 훈련이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정말 잘못했구나. 김태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다른 2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혹독한 훈련을 마친 3명의 장교들은 몸살기가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사령관이 마지막에 한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령관은 훈련이 끝난 후 곧바로 은하분식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군인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굳이 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인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정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어요. 응, 좀 힘든 일이 있었어. 혹시 나 때문에? 정숙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어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어.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령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아내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숙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20해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 당신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했다는 게 화가 나.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사령관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워.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날 저녁 3명의 장교들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안작은 회의실에서였어요. 그들은 어젯밤 훈련 이후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김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리더십이 강했던 그도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단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사령관님한테 사과를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식집 사장님한테 직접 가야 하는 건지. 이준혁의 말에 3사람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상대는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령관에 대한 무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건 그분을 무시한 거니까. 다른 2사람도 동의했습니다. 비록 두렵긴 했지만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직접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 사령관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훈련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박성민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한편 은하분식에서는 정숙과 사령관이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정숙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는 게. 그러게. 당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 먹는 저녁이 정말 쓸쓸했어. 정숙의 말에 사령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군인의 의무 때문에 가족을 혼자 두고 떠나야 했던 시간들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최대한 곁에 있을게. 괜찮아. 나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령관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두고
떠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게 되면 달라져. 정숙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사령관과 정숙 모두 놀랐습니다. 바로 그 세 명의 장교들이었거든요. 세 명의 장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호, 박성민, 이준혁은 사령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뒤따라 경례를 했어요. 사령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왔나? 사령관의 짧은 질문에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할까요? 하지만 김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사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사령관도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깊은 숨을 한 번 쉬더니 동시에 정숙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정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사장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박성민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장교라는 이유로 우쭐해서 사장님을 깔보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장 어린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 사람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건방진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숙은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환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세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들은 질책이나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정숙은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정숙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밥 세 줄을 가져와 그들 앞에 놓았어요. 배고프시죠? 드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김태호가 사양하려 했지만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세 사람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숙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김밥이었지만 오늘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씨에 새삼 감동받으면서 동시에 부하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령관님,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사령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해라. 군인의 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군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김태호가 대답했지만 정숙은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여기 와요.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정도는 대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세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할 만도 한 사람이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니 더욱 죄송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날 진정한 어른,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 세 사람에게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들도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날 이후 은하분식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세 명의 장교들이었어요. 김태호, 박성민, 이준혁은 며칠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왔지만 정숙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뭘 드실래요? 정숙도 그들을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준혁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 명 중 가장 어리고 건방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가장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심지어 다른 손님들이 올 때면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법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새 장교들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니 다른 장병들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하분식을 찾는 군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정숙도 그런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이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명의 젊은 병사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저,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김밥으로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요. 병사의 대답이 어딘지 소극적이었어요. 정숙은 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정숙의 다정한 질문에 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실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휴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병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김밥을 만들어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가족이 아프시다고 했죠? 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정숙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병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밥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정숙은 따뜻한 어묵 국물도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힘든 시기에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병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까지 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대 앞에 있는 은하분식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사령관이 가게에 와서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군인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군인들이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당신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정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령관은 아내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며칠 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행사였는데 사령관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의 중심에는 은하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령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부대 장병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은하분식 김정숙 사장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은 그저 평범한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지만 저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령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부대 장병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저희 부대 장병들도 다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태호, 박성민, 이준혁 3명의 장교들이 가장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이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은하분식은 이제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